안녕하십니까. 뉴스추적입니다. 들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이민자 숫자는 이렇게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만도 11,584명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등 매년 10,000명 이상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이주공사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 가운데 70, 80%는 바로 교육 때문에 이민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고 있을까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는 오경균 씨네. 출국을 나흘 앞두고 이삿짐을 싸고 있습니다. 짐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아내 이문숙 씨는 비로소 이민이 실감나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막상 짐이 다 가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가나보다 싶고 여러 사람들 여러 얼굴들 다 떠오르고 마음이 그래요. 해외 이삿짐 센터에 들러 마지막 점검을 하는 남편 오경균 씨. 올해 46.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오 씨가 이민을 생각한 것은 IMF를 겪으면서 40대 직장인의 불안한 미래를 목격하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던 오 씨가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한 달 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큰아들의 유학을 보내달라는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애 보내면은 작은애 둘이 있는데 또 다 보내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뭐 한국에서 능력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싸니까 유학비가. 평소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에 불만을 느꼈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던 오 씨. 영주권을 얻으면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학보다는 이민을 아예 가는 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로 그냥 가자. 식구들이 오케이. 출국 사흘 전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 아들 승철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평생 사는 거냐? 아니 언제나 놀러 오지. 3년 뒤쯤에 올려. 제발. 이미 캐나다를 한 번 다녀온 승철이는 한국에서처럼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민이 기다려집니다. 섭섭한 게 뭐가 있어? 뭐 친구들하고 헤어지면서 제일 서로 얼굴 못 보고 못 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거. 승철이와 한 동네 사는 호영이는 이민은 못 가지만 자신은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나라로 유학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언니 오빠들이 학교 가면요. 잠부터 자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집에서 밥 먹고 공부 같은 거 연습해오고 차라리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오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둘러 집에 도착하자마자 학원으로 향하는 호영이. 취재진은 호영이가 다니는 학원차를 함께 탔습니다. 차 안에서 만난 초등학교 4학년 지영이는 중3 수준 정도 되는 영문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영에게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조금 몰라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주 어려운 건데 이해가 잘 돼요? 어려운 건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많아요. 어려운데 엄마가 이래야 실력이 는대요. 학원 셔틀버스는 20분간 동네를 돌며 10여 명의 학생을 태워다 학원 앞에 내려줬습니다. 황사 때문에 목 안 아파요? 어떻게 얼마큼? 그냥 기침한데 약간 못 살았고. 그날은 황사 중대경보가 발령됐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오전 수업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호영이는 현재 수학, 피아노와 플룻, 태권도 그리고 영어 학습지까지 5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호영이와 6학년인 오빠의 사교육비는 월 80만 원 정도. 호영이 엄마는 다른 집에 비하면 최소한만 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시키는데 좀
불안해요. 뭐 어학원도 보내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하고 그래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아이들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하기는 호영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힘들어도요, 괜찮아요. 저한테 이익이 있는 거니까요. 학교에서 끝마치면요, 학원에 가는 게요, 저희한테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에 길들여진 아이들. 중고등학생이 되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모른 채 늦은 밤까지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지난 9일 밤 12시 일산 학원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학원을 다니는 걸까? 딴 애들도 다니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학원 다녀야지. 학교 가서 졸면서도 학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그건 안정이야.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안다 그거지. 불안하지 솔직히. 그렇지. 친구도 다니니까. 네. 나만 시간이 비는 것 같으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다니죠. 밤 12시 30분. 수업이 끝난 중학생들을 태워다주는 학원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겨우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지쳐 보였습니다. 어른들에게 할 말도 많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힘들죠. 얼만큼 힘든데요? 엄청이요. 살기 싫어요. 지난 10일 사교육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 7월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날 예정이라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분당에 사는 양회림 씨 부부.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6살 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 허순희 씨의 얘기는 과장이다 싶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놀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요즘은 일반 기초체력 단련이라는 이름으로 노는 과외까지 있다고 합니다. 나가서 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체육 가서라도 놀아라. 그래서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서 체육 가서 이제 놀으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롤러블에도 뭐 타고 뭐 해주고 뭐 친구들끼리 게임도 해주고 공으로 그래야지만 그게 전부 다인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6학년 아이가 받는 사교육은 클라리넷과 영어, 수학, 체육, 학습지까지 모두 5가지. 한 달에 111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신은 결코 심한 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10개 넘어. 10개 넘어요? 어떻게 10개가 넘을 수가 있어요? 음악학원이 막 2개 이상 되고 수학학원은 3개나 그렇게 돼. 여러 개씩. 요즘은 경시대회용 학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경시대회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숫자 찍어내듯이 그것만 공부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엄마 여기에서는 또 시켜야 되는 거야. 또 내 아이만 뒤질 수 없으니까. 또 학원 수업은 점수 위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을 시키는데 체육관에를 딱 갔는데 어느 학교에서 농구면 어느 코스에서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집중적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공부는 둘째치고 아들이 놀 줄도 모르는 아이가 되어가는 게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학원 안 가면 PC방 딱 그걸로 아주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딴 여가를 자기가 활용해서 어떻게 뭐 놀이를 한다거나 뭐 친구를 만나서 어디 운동장에 가서 논다거나 그런 걸 전혀 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립 능력이. 그런데 문제는 뒤처질까봐 불안한 엄마들이 아이들을 혼자 생각하도록 내버려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빨리 야,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니? 뭐 할 거 없어? 뭐 숙제 없어? 시험 보는 거 없어? 학원 숙제는 있어?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이 싫더라고요. 결국 3년 고민 끝에 부부는 자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이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이민 알선업체에서 주선하는 캐나다 이민 설명회장. 내용의 대부분은 교육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애들이 위험 그것 때문에 그
영하 20도, 30도가 그리 추운데도 점심시간에는 교실에 아무도 못 있게 해요. 다 파카를 입고 나가서 뛰어놀게 만들죠. 애들이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가둬시키지 않죠. 참가자 중에는 집단 광기에 가까운 사교육 열풍이 이미 국가적인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생각에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자체의 그 흐름 정체가 어느 면으로는 그 크레이지, 좀 이렇게 미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엔 교육이민 추세가 중산층 이하 서민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지 나갔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비가 안 들어가고요. 대학교, 대학원은 융자를 받아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본인 부담이 없다는 거죠.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삶의 질을 위해 가족들이 떠나는 경우 혼자 남아 뒷바라지를 해주는 외기러기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대전에서 작은 신발 공장을 하고 있는 안현수 씨. 작년 8월 남매와 아내를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밥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 뭐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없으면 손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치워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없다는 게 혼자라는 집에 들어가면 좀 공허함이 많이 있죠. 가족들과 살던 아파트는 세를 놓고 지금은 6평짜리 3방을 빌려 늦깎이 자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칠순이 넘은 어머님이 일주일분씩 식사를 챙겨다 주셨지만 그나마 요즘은 몸이 아파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고단한 외기러기 생활. 유일한 위안은 아이들과 전화통화입니다. 엄마, 근데 나 시험 봤는데 시험 봤어? 그거 있잖아, 수학에서 시험은 1등 했다. 수학에서 1등 했어? 이번에도 이제 상 받을 거야. 상 받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를 떨어져 보내야 하는 이산가족. 노부모의 반대는 물론이고 자신도 캐나다에서 살기가 내키지 않지만 안 씨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최근 자신도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버 7월 달에 간다. 아버 7월 달에 들어간다고. 이산가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는 것일까요? 지난달 31일 교육 이민을 앞두고 국토 종단에 나선 한 가족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국토 종단길을 마지막 여행으로 선택하게 했을까요? 지난 6일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 황규영 씨와 두 아들은 전라남도 송정리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해남 땅끝을 출발한 지 7일째. 새 모자는 목적지인 강원도 통일 전망대를 향해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도심 모퉁이 땅에 피어있는 꽃도 놓치지 않는 어머니. 저 뭐야? 여기 밑에. 배추지? 근데 왜 꽃이 폈을까? 배추 포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에게 배추도 꽃이 핀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열매가 몇 개 나왔고 나서는 그 안에 뭐가 있지? 열매나 씨가 있잖아. 그러니까 배추 씨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키운 거야. 처음 봤지? 배추꽃? 예쁘지?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을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려는 어머니와 두 아들 사이에 문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45일 예정으로 땅끝에서 통일 전망대까지 800여 킬로미터를 종단할 결심을 한 어머니와 두 아들. 중학교 1학년인 큰아들 우람이와 이제 겨우 3학년인 둘째 아들 하람이를 데리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을 나선 것은 6월 말경 캐나다 이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몇 달 안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민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공부를 계속 할 텐데 그렇다고 제가 캐나다인을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우리나라를 자기 발로 밟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또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슴속에 좀
각인시켜서 그러고 가고 싶었어. 일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나지 못한 아버지 강정표 씨는 충북 청원에서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기계를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고 집사람 생각이고 또 집사람하고 그런 명분 싸움에서 제가 졌기 때문에 그걸 수긍하고 가는 것뿐입니다. 한국을 떠날 이유도 생각도 없었다는 그가 아내와의 명분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곧 아이들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받아쓰기를 해도 10개 중에서 한두 개 맞아왔다고 20점, 30점 가지고도 웃으면서 자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애들이 커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과연 중학교 들어가고 했을 때 애들이 20점, 30점 받아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지, 한국에서 그렇게 키우면 정말 바보 취급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구나 지난번 명분에 밀려서 방문한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강 씨는 이민에 대한 생각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큰애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집에다 맡겨놓고 생활할 때도 많았고 그게 대다수였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나이가 5살밖에 안 된 만 4세죠. 그런 아이를 집에 혼자 잠을 재울 때도 있었어요. 자신은 일에 매달리느라 또 아내 역시 맞벌이를 하느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민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면 앨범을 펼쳐보지만 다른 집 애들처럼 사진조차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줬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애를 키워서니까 참 죄책감이 많죠. 우람이와 하람이는 컴퓨터 학원과 체육 학원을 하나씩 다니고 있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과목별 학원은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부보다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황규영 씨 부부의 생각 때문입니다. 뭐 12시간, 1시간, 2시간 데리러 갔다가 그런 게 막 스케줄을 짜지고 막 그걸 다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알아보고 학원 어떤 게 좋은 건지 알아보고 막 이런 걸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 보니 친구들을 학원에 뺏긴 두 아이의 친구는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놀 시간이 좀 있어요? 평일은 없어요, 거의. 왜 없어요? 애들 학원 가면은 다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거나 학원 가요. 특히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게임이요.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두 개 다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많이 못 했어요? 네. 왜 많이 못 했을까? 학원 다니고 밤 늦게 끝나고 그래서. 학교와 학원 그리고 컴퓨터가 생활의 전부인 아이들. 국도를 종단하면서도 PC방 생각이 머리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루 목표거리 20km. 처음에 많았던 짐도 집으로 붙이고 무게를 최소화시켰지만 평소에 걷는 것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과 같이 걷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행군입니다. 게다가 아직 10살인 하람이는 체중까지 많이 나가 더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힘들어요? 자기가 너무 아파요. 어머니 역시 하람이 때문에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은근히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단 계획에는 아이들이 이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고픈 바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찾아가. 지난 6일 아내와 아이들을 해남 땅끝에 데려다 준 뒤 7일 만의 만남. 힘들다고 찡그리던 아이들은 아빠를 만나자 금세 생기가 돕니다. 어때? 엄마 살 빠졌대? 얼마큼 빠졌어?
많이.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자는. 삼겹살이었잖아. 응. 이겹살이었어. 이겹살 됐어? 너 집에 안 갈래, 아빠랑? 안 돼. 엄마랑 현아랑 뭐 있고. 돌아가자는 말에 그동안 살 빠졌다며 딴소리를 하는 하람이. 다리가 아프고 힘은 들어도 우람이 하람이 모두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말은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국도 종단 계획을 무모하다 싶어 반대했던 아버지. 그러나 아이들은 그 며칠 사이에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부부가 일하느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큰아들 우람이. 컴퓨터 게임에만 열중하는 내성적인 아이인 줄 알았던 우람이가 힘들어하는 동생을 업어주기도 하고 짐도 들어주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 때문에 단축된 일정.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본 아버지께 투정부터 부려봅니다. 어디가? 보자. 가운데? 발이 젖어갖고. 아니, 여기? 응? 오늘 비 맞아가지고, 발이 쳐져가지고, 팅팅 불어서 그래. 냄새 좋다. 모처럼 맞은 일요일. 원래 계획에는 일요일은 쉬기로 되어 있지만 어제 비 때문에 다 가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길을 나섭니다. 목표 거리는 대전면 대치까지 21km. 봄이 익어가는 남도는 시선이 닿는 곳마다 꽃물결입니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 함께 등산 한번 변변히 가보지 못한 네 식구. 공부와 컴퓨터 외에 정서적인 여유가 없던 아이들. 아버지는 자신이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만끽했던 정서적 풍요로움을 두 아들도 느끼며 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됐지? 풀필이 만드는 법과 부는 법을 큰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강정표 씨. 어릴 것은 너무 많은데 가족과 함께하는 국토종단.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각인해 봅니다. 잠들고 말았어요. 왜 그러? 여기? 어? 왜 그러가? 하나? 정확하게 그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아빠가 상 줄 수도 있는데. 여기 해봐. 나는 캐나다 가기 전에 한국을 잊지 말라는 뜻이야. 그것도 정답이야. 정답이는? 고생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은 이걸로 하라고. 이런 일도 기억하라고. 그래, 그것도 정답이야. 다 맞는데 아빠 생각은 지금 우람이가 얘기했던 거, 하람이가 얘기했던 거 그것도 다 좋고 친구들한테 잘못했던 거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네 명이 함께 있어야 하나가 되는 가족. 그러나 얼마 후면 캐나다와 한국으로 떨어져 두 식구가 서로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날 네 식구가 21km를 걷는데 든 시간은 7시간 남짓. 차로는 3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과 이렇게 긴 시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했습니다. 애들하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보죠. 피곤해서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그냥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나마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시간. 잘해? 끝까지 잘해. 엄마 잘 도와주고 동생 잘 챙기고 아빠 믿어. 지렁이. 화이팅! 아람이 너 엄마한테 업어달라 그러면 안 돼.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바이바이.
힘들어도 참고 잘 걷고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 최근 발간된 외국의 한 시사 주간지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의 교육 실태를 표지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교육 실태를 한 학생의 하루 일과표를 통해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싫어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출국 전날 오경균 씨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멀리 이사 간다는 딱 그 느낌이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막 섭섭하긴 섭섭해. 근데 알아? 30년 지기 친구들, 40대 중반을 넘어 이민을 떠나는 친구를 보내는 마음이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마지막 느낌이요? 내 통장에서 돈 빠져가는 기분이에요. 환송회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으로 옮겨갑니다. 이민은 떠나지 않더라도 아이들 유학은 한 번쯤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딸 보내면 그냥 보내는 것보단 내가 우리 집에 오면 안전하고 생활을 잘 관리해 줄 수가 있겠지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나이. 그러나 자신들 역시 이 나라 제도 교육의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이들은 아이들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습니다. 창의력 교육이라든지 뭔가 좀 뭐 주입식 교육이 아닌 조금 그 수평적인 교육을 좀 원하는데 그게 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고 내 자식들한테도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40대 중반의 한국 남자. 떠나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난 10일 오경훈 씨네 5식구가 캐나다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 고3인 승엽이 한창 대입 준비에 바쁜 친구들이 환송을 나왔습니다. 대학 입시 스트레스를 훌훌 떨쳐버리고 떠나는 승엽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침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과목 같은 거요. 그런 거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자유스럽게. 근데 정해진 대로 공부를 하면요. 머리에 남는 게 없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불안한 미래와 교육 현실 때문에 많이 지치기도 했다는 오 씨. 언어 문제나 인종차별 등 새로운 세상에서 부딪혀야 할 문제도 많지만 한국에서만큼 열심히 살면 못할 게 없다며 이 땅을 떠났습니다. 지난 4월 8일 국토종단 9일째. 새 모자는 다음 목적지인 순창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이게 무슨 강? 영산강. 오늘은 몇 킬로 갈 거지? 20킬로? 어쩌면 이 아이들은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국토를 종단해야 하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는 부모들이 가르치려는 커다란 의미 같은 것은 처음부터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직접 밟았던 우리 땅, 또 알게 모르게 보고 느낀 우리의 강산이 이 나라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혀갈 것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9일 동안 이 땅을 걸으면서 두 아이가 느낀 점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땅이 넓다. 야채들이 뭔지 다 알게 되고 그것도 어떻게 색깔이 어떻게 된 건지도 알고 특성물은 뭔지 다 알아보고 있어요. 이 나라를 떠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소중한 것들.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은 완주를 약속하며 길을 떠납니다. 저 우리나라를 참 사랑해요, 저도. 근데 그렇게 뭐 싫어서 떠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그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한다 해도 우리나라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황규영 씨와 두 아들이 국토종단에 나선 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세 사람은 오늘 전북 진안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통일 전망대에 도착하는 다음 달 중순쯤이면 국토종단을 마칩니다. 그리고 6월 말이면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 뒷바라지에 지친다는 이 땅의 학부모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난 뒤에야 무너진 공교육이 다시 설 수 있을까요? 2002년 4월 우리 교육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